안녕하세요, 덴탈그로입니다. 국시 대비 소아치과학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구치 기성 금속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성 금속관의 장단점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출제됐었는데, 기성 금속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SS 크라운을 얘기합니다. 적응증은 광범위한 치아 오식증이 있는 치아나 시술 치료를 받은 치아처럼 전체를 씌워야 되는 케이스에서 적용이 됩니다. 기성금속관 수복의 장점으로는 치관의 근원심 폭경 회복이 가능하고 치실 삭제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1회 치료, 즉 당일에 수복이 가능하고요. 해부학적 형태와 저작 기능의 회복이 쉽습니다. 단점은 본을 떠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경부 적합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두께가 얇아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교합면에 구멍이 나는 천공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함께 본을 떠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교합 형성이 어렵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치 기성관 수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당일 수복이 가능하다 입니다. 치실의 삭제량은 적고 완전한 교합 형성이 어렵고 치경부의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원심 폭경 회복이 가능하다. 다음은 어린이의 치수치료법입니다. 크게 6가지로 나눠지고 각 방법에 대한 특징과 유치에 대해서는 치수절단술, 치수절제술에 대한 방법, 그리고 미성숙 연구치에서는 치근단 유도술, 치근단 형성술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치수복조술에는 크게 간접 치수복조술과 직접 치수복조술이 있는데, 먼저 간접 치수복조술이라고 하면은 치수 노출에 우려가 있는 치아에서 실제로 치수 노출이 되지 않았고 이 상아실 위에 수복 상아실을 형성하는 약재를 도포해서 치수를 보존하는 수식을 얘기를 합니다. 치수 치료법에서는 각 방법에 대한 수식 과정도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둬야 되는데요. 간접 치수 복조술에서 수식 과정은 우리 상아실 위에다가 수산화 칼슘을 도포하고, 그리고 GOE, IRM, GPC 같은 임시 충선제를 수복한 다음에 재평가하고 치아 상태가 괜찮으면 영구수 복제인 글래스아이노머나 아말감을 충전해서 마무리합니다. 치수치료법에서 최근 6년 동안 출제되었던 내용은 직접 치수복조술과 그리고 미성숙 연구치에서 치근단 유도술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직접 치수복조술에서 중요한 내용은 1mm 이내에 작은 치수 노출이 있고 이 부분입니다. 치수가 노출되었는데 그 범위가 1mm 이내라고 문제에서 명시가 되어서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직접 치수 복조술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요. 1mm 이내에 작은 치수 노출이 있고, 그리고 주위에 건전한 상아실이 있는 경우에 노출된 치수 부위에다가 직접 수복 상아실 형성을 촉진하는 약재를 도포해서 치수를 보존하는 수식이 직접 치수 복조술입니다. 수식 과정은 치수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노출된 부위를 셀라인으로 세척, 그리고 건조시킨 다음에 출혈 부위는 소면구로 압박 지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치수에다가 수산화 칼슘을 도포해주고 임시 충전, 약재인 GOE나 IRM, GPC로 수복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경과 관찰하고 재평가해서 괜찮으면 글래스아이노머나 아말감과 같은 연구수복제로 충전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은 유치의 치수 절단술인데 유치에서는 주로 FC를 사용을 합니다. 치수 절단술은 치관부의 치수를 제거하고 건강한 치근부 치수를 잔존시킨다. 이 내용이 중요한데 그 대상이 유치라고 하면은 소치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는 일반적으로 FC 치수 절단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대상이 미성숙 연구치다. 그러면은 미성숙 연구치에서 치관부 치수를 제거하고 건강한 치근부 치수를 잔존시키는 술식은 이렇게 나왔다면 식은단 유도술을 의미를 합니다. 문제에서 치관부 치수를 제거했다. 요 내용이 들어갔다면은 그 대상 치아가 유치인지 미성숙 연구치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미성숙 연구치에서 치관부 치수를 제거하고 건강한 치근부 치수를 잔존시키는 식은단 유도술에 대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유치에서 치관부 치수를 제거하고 건강한 치근부 치수를 잔존시켜 치근부 치수의 생활력을 유지하는 술식을 유치에서 치수 절단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식 과정은 치관부 치수 조직을 절단하고 그 절단된 부분은 압박 지혈한 다음에 FC 코튼을 치수 표면에 5분 정도 적용시켜서 치수를 고정을 합니다. 그다음 연구를 제거하고 GOE나 IRM, GPC 같은 임시 충전재로 충전하고요. 경과 관찰 후에 연구 충전재인 글래스아이노머나 아말감으로 우리 마무리를 합니다. 유치의 치수 절제술은 치관부 및 치근부 치수를 전부 제거를 하는 술식입니다. 수식 과정을 보면 이제는 치근관 내 치수를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바브드 브로치, 가시 브로치 같은 재료가 사용이 되고 근관 건조하고 그 안에 수산화 칼슘 호재로 근관 충전을 하고요. 그리고 임시 충전해서 경과 관찰 후에 글래스아이노머나 아말감과 같은 연구 충전재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성숙 연구치를 대상으로 한 치수 치료 방법 2가지입니다. 먼저 미성숙 연구치에서 치관부에 있는 치수만 제거하고 치근부 치수의 생활력을 유지시키는 술식을 치근단 유도술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뿌리가 다 만들어지지 않은 미성숙 연구치에서 우리 뿌리 성장을 유도하는 술식입니다. 수식 과정은 일반적인 치수 절단술의 수식 과정과 같습니다. 유치에서는 FC를 사용했다면 미성숙 연구치에서 치수 절단술을 할 때는 수산화 칼슘과 MTL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치수강을 개방하고 치관부 치수 조직을 절단을 해요. 그 다음에 세밀식염수로 세척, 그 다음 건조시킨 다음 소독된 면구를 이용해서 압박 지혈을 하고 수산화 칼슘과 MTA를 이용해서 약제 도포를 합니다. 우리 치근단 유도술에서는 MTA가 같이 더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임시 충전재로 수복한 다음에 경과 관찰 후 괜찮으면 연구 충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치근단 형성술은 미성숙 연구치의 치수 절제술을 얘기를 하는데요. 치수관과 치근관에서 개사된 치수를 모두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미성숙 연구치는 뿌리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치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근관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치근단 형성술을 통해서 치근단을 폐쇄를 시키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식 과정은 치수관 개방을 하고 바브드 브로치나 파일을 이용해서 치근관 내 치수를 전체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리머나 파일로 근관 확대를 하고 수산화 칼슘으로 근관 충전을 한 다음에 GOE나 IRM, GPC를 이용해서 임시 충전을 해둬요.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지근단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지근단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근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산화 칼슘을 제거하고 통상적인 근관 치료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다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미성숙 양구치의 치관부 치수를 제거하고 지근단의 형성을 유도하는 술식에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4번 수산화 칼슘입니다. 미성숙 양구치의 치관부 치수를 제거하고 치근단의 형성을 유도하는 술식, 즉 치근단 유도술을 말합니다. 우리 1, 2, 3, 5번에 사용하는 재료는 치근부 치수 치료에 사용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답이 4번 수산화 칼슘이겠죠. 이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칠세 어린이가 학 우측 제1대 구치의 우식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다. 와동을 형성하는 중에 1mm 이내의 치수 노출이 있었다 하면 적합한 치료법은 정답은 5번 직접 치수 목조술입니다.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1mm 이내의 치수 노출이 있었다. 이 부분이겠죠. 외상시의 치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크게는 파절과 변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파절에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치수치료법과 연관해서 문제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파절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없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치수치료법의 단계별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치관 파절에서 치수 노출은 없는데 상아질 한쪽까지 파절돼서 치수각과 근접하다. 그러면은 우리 상아질에 간접적으로 약재를 도포하는 간접 치수 목조술을 시행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치관 파절이 되었는데 1mm 이하의 치수 노출이 있다. 그러면은 직접 치수 목조술을 시행할 수 있겠죠. 치관 파절이 되었고 이번에는 광범위한 치수 노출이 있는데 경과 시간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에서는 치수 절단술, 미성숙 양구치에서는 치근단 유도술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경과 시간이 오래되었다 그러면은 유치에서는 치수 절제술, 미성숙 양구치에서는 치근단 형성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치수 치료법은 단계별로 해볼 수가 있는데 치수 복조술로 먼저 해보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치수 절단술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대상이 미성숙 양구치다. 그러면은 치근단 유도술이 됩니다. 우리 경과 시간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면 치수 감염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치에서는 치수 절제술, 미성숙 양구치에서는 치근단 형성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으로 치수가 노출된 미성숙 양구치에 치관부 치수를 제거하고 치근부 치수의 생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정답은 4번 치근단 유도술입니다. 다음 문제도 바로 풀어볼까요? 미성숙 양구치의 우식 치료를 위해 와동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치수가 1mm 이내로 노출된 경우 적합한 치수 치료법은 정답은 5번 직접 치수 목조술입니다. 1mm 이내로 노출되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 직접 치수 목조술이 됩니다.
다음은 외상시 치아의 변이 6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좀 비교해서 알아두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진탕과 아탈구는 좀 비슷한데 진탕 같은 경우에는 치아 동요와 변이가 없고 다진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는 좀 불편감이 있는 정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경과 관찰합니다. 아탈구의 경우에는 변이는 없지만 치아 동요는 동반이 되고 진열구의 출혈이 관찰됩니다. 아탈구의 경우도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경과 관찰합니다. 치아의 위치가 변하는 함입, 정출, 측방 변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입은 치아 돌기 안으로 변이된 상태로 치아가 짧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유치에서는 우리 설측에 영구치 치배가 있기 때문에 설측 함입이나 손상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발치를 하게 되고요. 순측 함입은 3, 4주 이내 재민출을 기대합니다. 영구치는 함입 정도에 따라서 재맹출을 기대하거나 교정력에 의해서 견인시킵니다. 정출은 치주 돌기에서 교환면 쪽으로 위치가 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아가 길어진 것처럼 보이고 유치는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위치 시키고 심하면 발치합니다. 영구치는 정위치 시킨 다음 고정하고 근관치료로 이어갑니다. 측방 변이는 치아가 함입이나 정출 외에 다른 방향으로 변이된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정위치 시키고 고정한 다음에 근관 치료를 합니다. 완전 탈구는 치아가 치조화에서 완전히 이탈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유치는 발치, 영구치는 빠른 시간 내에 치조화에 다시 재식하고 고정한 다음에 근관 치료를 합니다. 재식, 고정, 근관치료 요 순서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재식된 치아에 예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30분 이내 다시 재식을 했을 때 성공률이 높고 탈구된 치아의 보관도 중요하고요. 치조화는 소파 없이 간단히 세척만 하고 시근의 처치 또한 간단하게 이물질 정도만 제거하고 잔 좋은 치주인대는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이 나타나는 치아 외상은 타진에 민감하고 치아의 위치 변화나 동요가 없다. 특별한 치료 없이 주기적인 검사를 한다. 정답은 2번 진탕입니다.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팔세 어린이가 상악 중절치의 완전 탈구로 내원하였다. 처치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생리적 동요를 허용하고 고정한다. 치조화는 소파하면 안 되고 우리 재식하고 나서 근관치료 해야 되고요. 치근면에 소독제를 도포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치근면의 잔여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은 유치 발치입니다. 발치 전에 방사선 사진 확인을 하고요. 발치 시에는 기구가 소화의 시야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식 과정은 탐침으로 치주인대 섬유를 절단을 하고 발치 기자가 아닌 발치 겸자를 이용해서 앞니는 순설측, 어금니는 협설측으로 근원심이 아닌 방향으로 흔들어서 발치를 합니다. 발치와는 영구치 치배가 있기 때문에 병소가 없으면 소파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압박 지혈하고 마취에 의한 교상이 없도록 관찰하고 그리고 보호자한테도 지도를 합니다. 다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치를 발치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발치 전에 X선 영상 확인이 필요하다. 발치 기자가 아닌 발치 겸자를 주로 사용하고 발치 기구를 미리 보여주면 안 되죠. 그리고 협설측이나 순설측 방향으로 흔들어서 발치를 합니다. 발치와는 병변이 없으면 솟바하지 않습니다. 과잉치가 구강 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중이계 그리고 인접치의 맹출지연과 변이 맹출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잉치와 인접해 있는 치관의 형성, 불량이나 치아의 회전, 치근 흡수, 낭종 형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상악 절제부에 과잉치가 매복되어 있을 때 인접치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정답은 1번 낭종 형성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지 않습니다. 파트 2는 파트 1보다 내용이 좀 많았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파트 3에서 만나요.